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동부 지역에 이 초대형 토네이도와 폭풍이 들이닥쳤다. 이 피해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현지 상황 어떻습니까? 현재는 이제 거의 물러갔고요. 이제 어제 피해가 많았습니다. 원래 워싱턴 DC엔 토네이도가 잘 오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10년 만에 온 토네이도라고 하고요. 미국 연방정부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어제죠. 7일 오후 3시에 조기 폐쇄를 하고 그래서 워싱턴 DC 시내는 텅텅 비었었습니다. 미국 시간 7일 오후 9시,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전 10시까지 워싱턴 일대에 토네이도 주의보가 발령됐었고요. 그 시간 이후에도 폭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선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워싱턴, 버지니아, 조지아 등 미국 동부에서 최소 2명이 숨지고 110여만 가구의 정전이 됐습니다. 항공편은 현지 시간 7일 어제만 해도 2,600편이 결항됐고 7,900여 편이 지연이 됐습니다. 당초 1억 명이 토네이도 영향권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는데요. 미국 기상청은 2,950만 명이 토네이도 영향권에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바이든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현지 시간 8일부터 이 경제 성과와 홍보에 나선다고 하죠. 네, 휴가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다시 지역을 돌면서 바이드노믹스 성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선 행보 중 하나로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좀 차별화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에 미국 남서부를 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7일 애리조나 그랜드 캐니언 마을을 방문했고요. 여기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가장 큰 투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9일엔 뉴멕시코주에서 IRA의 일자리 창출 상황을 얘기할 거고요. 이어 다음 날인 10일엔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독성 물질에 노출된 태역 군인에게 혜택을 주는 참전용사 바우처법 1주년 기념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IRA 인프라법, 반도체 지원법 등으로 일자리 많이 늘렸다, 인플레이션 잡고 있다 이런 말들을 반복할 텐데요. 하지만 최근 국제 유가와 곡물가가 많이 올랐죠. 특히 미국은 휘발유 가격에 상당히 민감한데요. 이미 한 달 전에 비해서 1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민들의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AP통신 여론조사를 보면 경제 분야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34%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 기간이 가까워질수록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더욱더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고금리로 인해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아파트 투자자들이 늘면서 이 아파트 자체가 시한폭탄이 될 거란 우려가 있는데요. 상황 많이 심각합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가 문제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파트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주택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근데 미국에선 꼭 그렇진 않습니다. 단독주택, 그러니까 싱글하우스나 타운하우스가 미국 주택 시장의 핵심제이고요. 아파트는 그에 반해서 대체 상품, 틈새 상품입니다. 주로 직접 매입해서 거주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요.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투자용이나 임차용으로 매입해서 재임대, 임차를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금리 대출에 의존했던 아파트 투자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3%대 대출을 받아서 임차를 놓으면 이자 내고 각종 유지비도 내고 많이 남았던 겁니다. 지난해까지 2년간 아파트 임차료가 25%가량 올랐고요. 대출도 아파트 가격의 80%가량 나와서 자기 돈이 거의 많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대출이 확 늘었습니다. 미국 모기지 은행 협회 자료를 보면 올 1분기 말 아파트를 포함한 미국의 다가구 빌딩 담보 대출액은 1조 9,893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600조 원이 넘습니다. 8년 만에 2배가 된 건데요.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상승해서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1년여 만에 2%포인트가 올랐죠. 또 미국에서는 집주인이 집 보험이나 수리비를 부담을 하는데요. 그 비용도 인플레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아파트가 괜찮은 투자재로 각광받으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공급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임차료는 금리 상승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와중에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가 속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단독주택은 30년 장기 모기지론을 받죠. 근데 아파트도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최근 들어선 은행들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지하기 위해서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출의 만기가 속속 돌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부터 2027년 사이에 다가구 빌딩 대출액의 절반가량인 9,807억 달러의 만기가 도래합니다. 만기가 되면
아파트담보대출자들은 새 대출금리를 적용받아서 당연히 물어야 할 이자가 확 늘어나겠죠. 이미 연체가 조금씩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파트 대출이 효자 상품에서 이젠 고금리 시대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이어서 다음 내간이 아파트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